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하게 사주입니다. 지혜 단풍이 죽인다 그러나 좋네. 이렇게 찍다 보니까 단풍이 딱 보여서 제가 단풍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 단풍. 제가 단풍을 상당히 좋아해서 30대 초에는 내장산이죠. 내장산이 11월 1일 정도에 가면 저는 매년 11월 첫 주에 갔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진짜 아름다운데 올해는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참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으면 방향이 좀 안 맞긴 하고 자연이 준 아름다움이라나 이런 게 중에서 단풍이라는 것은 참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봄보다 이 가을 단풍이 참 괜찮아요. 그리고 단풍 아름답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름다울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아름다울 때는 50 전후까지 3, 40, 50, 4, 50 이때까지 60이 넘으면 뭘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 50대가 인간에 있어서는 좀 아름답고 뭘 해도 참 멋있는 거고 60이 넘어서는 아름다움은 없고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풍 구경하실 기회가 되면 구경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단풍은 아름답습니다. 내장산은 정말 아름다운데 정말로 아름다운데 아쉽습니다. 오늘 무오날입니다. 무오날 중궁의 3입니다. 그럼 뭐냐? 뭐 4번 들으셨잖아요. 사기다, 사기, 거짓말, 행복, 즐거움, 뭐 이런 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이 3.25입니다. 내년이 3.25고 아침 7시인가 9시부터가 되잖아요. 이때가 되면 모든 만물이 이게 깨어나는 시기고 그때가 통상 이제 남녀가 만나서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아침 7시나 9시 정도면 헤어질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는 사기입니다. 사기. 모두를 속이는 사기라는 것. 그리고 진운에 만나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하고 이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진이라는 글자가 오면 결혼을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무언가 속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죠. 그 진시라는 개념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서로 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 미, 신유, 술, 진사, 오미 그러면 1, 2, 3, 4, 4, 5년 5년 정도 을목이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뭐 진년에 만났어요. 애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미년이 가면 그때나 이루어지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진이라는 글자는 속이는 거고요. 진이라는 글자는 포장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도 싸게 팔아야 되고 만나는 사랑도 가벼운 사랑해야 되고 깊은 사랑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년은 어쨌든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오날 양인이라고 그래요. 보통 아닌 날이죠. 자, 똑똑한 사람들이 소리치는 때이고
3이라는 때니까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오날이니까 잘났고 잘난 사람들의 문제, 똑똑한 사람들의 문제, 자기 주장이 강한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자체는 뭐가 오냐면 갑진도 뭐 무언가 백호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대단히 센 글자가 옵니다. 그게 지금 11월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왜냐하면 해중의 간목이 이제 용서섬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간목이라는 글자 자체가 진년의 사주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은 어려운 문제인데, 사주상으로 잘 들어보시면 자신의 사주를 판단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기라는 기운 자체,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는 기운이 자기의 어느 궁의 위치에서 혹시 있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주에 있었다, 월주에 있었다, 일주에 있었다, 시주에 있었다, 이거를 판가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간목이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간목이 있더라, 시주나 일주에서 라고 했을 때 육친상으로 내가 간목일주인데 간목이 올라왔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글자의 육친을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비겁이면 손재가 생기는 거고요. 손재나 이별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간목의 관이면 편관이면 편관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게 인성이면 인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간목이면 편관의 문제요, 비겁이면 비겁의 문제로 인해서 손재가 오거나 이별이 온다. 그 다음에 식신이면 새로운 일이 시작할 수 있고 막혔던 일이 풀릴 수 있다. 상관이면 그 글자로 인해서 구설이 생기거나 관대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편재면 급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정재면 돈의 융통성이 생기거나 돈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이면 편인이면 그 문서가 골아픈 문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정인입니다 라고 하면 올해 아까 좀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정화일주입니다. 정화일주가 갑진년을 간략하게 봤을 때는 인성이 동한 겁니다. 인성이 왔는데 그 글자가 어디에서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유용성이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뭐 연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회나 아니면 국가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월주에 숨어 있었다 라고 하면 가정이나 내 사업상의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일주에 있었다 라고 하면 처궁이니까 남자 문제나 뭐 여자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궁성에서 어떻게 투출했느냐를 판가름해서 그 해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의 일주입니다. 제가 신의 일주인데 제가 신의 일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의 일주들이에요. 신의 일주면 해중의 간목이 그 방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뭐 힘이 있다, 뭐 장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간목이 왔으니까, 그러면 저 입장수에서는 간목은
재성이 되는 거고 여자가 되는 거고 돈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자가 되는 거죠. 이성이 들어올 수 있다. 왜? 처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궁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처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일주 뭐 20대 30대 아가씨가 왔다, 아니죠, 아가씨가 남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가 들어올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간목이 진토를 끌고 오기 때문에, 진토는 신금 입장 속에서 인성이 되지만 그게 처궁 자체는 원진이 걸리니까 요거 조금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신의 일주다 라고 하면 내년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결혼을 해볼 수 있다, 여자가 들어온다, 진토니까 좋은 여자일 거다. 왜냐, 갑진 자체가 그게 백훈가 뭐 양인가 이러잖아요. 엄청나게 드센 여자다. 간목 입장 속에 진토를 보면 그게 간목의 편제가 됩니다. 그러면 신의 일주 입장 속에서 내년에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 여자는 뭐 갖고 오는 거예요? 편제 갖고 옵니다. 그러면 돈 갖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일주한테 내년에 그러죠. 내년에 무조건 여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잡아야지. 왜? 부자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돈 갖고 오면 여자니까 부자다,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원진이 딱 때려 맞으니까 그 돈 문제가 조금은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 저 여자가 너무 부자여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형태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신의 일주인데 무자입니다. 무자 쥐잖아요. 무자, 그 다음에 무신생입니다. 무신생 무자, 무자가 되나? 무자생 하면 내년에 뭐하고 합을 하냐면 연주하고 합을 합니다. 신자, 무신, 진사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무신생이나 원숭이띠나 쥐띠 같은 경우에 이성운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성운은 뭐냐, 만약에 간목을 이성으로 신금 입장 속에서 이성으로 바라보면 연주에 있는 거는 과거의 여자입니다. 옛날에 만난 여자, 고향의 여자, 학교 때 여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름다웠던 어떤 뭐 이런 추억이 있던 사람들의 애정운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죠? 사주를 응용하는 패턴을, 통변의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하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게 더 많이 늘어나지, 어느 순간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순간 또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동영상을 잘못 만들었나? 잘못 찍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근데 기준이 이거를 초급자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해야 되나, 어떨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좀 쉬운 걸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알람 설정, 추천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이 진이라는 글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 7시부터 9시의 시간이고, 그때는 이제 지난밤 만났던 연인들이 아침이면 헤어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년 자체는, 진달 자체는 속인다, 아쉽다, 이별한다, 떠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어떨까요? 구성 숫자도 3입니다. 근데 글자도 뭐라고 되냐면 속인다, 떠난다, 이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뭡니까? 잘못하면 속는다. 잘못하면 이별한다. 이별했어요. 그러면 진이 끝나는 미년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뭐 사주통전이 하여튼 뭐 하다가 보면 정말 뭐 하여튼 특이한 어떤 방법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년이라는 그 자체가 약간은 속이는 거고, 이게 아침 장사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하는 장사는 약간은 싸게 팔아야 됩니다. 값이 저렴하게. 이래서 이른 아침 장사는 좀 저렴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진년 자체는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된다. 진년 자체는 뭐라 그래요? 슈퍼모냥 다양한 물건을 갖춰놓고 무자비하게 팔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2탄을 또 하겠지만, 진이라는 자체는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계약이나 문서를 조심해라. 사랑은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간혹 속이는 세상이니까 외국인과 인연을 맺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하고 알람 설정하고 구독 이거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단풍을 한번 더 바라볼까요? 햇살이 죽어서 조금 아쉽지만 단풍이 보이네요.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뭐 이런 거를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명심할 건 뭐죠? 진년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상일 거다. 시끄러운 세상이다. 구성으로 보나 또는 뭐예요? 글자로 보나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